오늘 MP랩 하모니 V3 기초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이 수업 통해서 MP랩 하모니 V3의 그 MHC라고 하는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하모니에서 제공하는 페리페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코드를 만들고 이론적인 내용 그리고 실습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 만들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는 MP랩 하모니 컨피규레이터, 그다음에 페리페럴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실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P랩 하모니 컨피규레이터입니다. 먼저 MP랩 하모니 V3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존에 MP랩 하모니가 있었죠. 근데 그 MP랩 하모니는 아시다시피 이제 32비트 마이크로칩의 32비트 MCU를 타겟으로 이제 제공되는 프레임워크이고요. 툴인데요. 얘가 여러 가지 페리페럴 라이브러리나 미들웨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 쉬운 GUI를 통해서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얘는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했던 픽3이 시리즈를 타겟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마이크로칩이 아트멜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아트멜에서 만들어지는 그 샘 시리즈의 32비트 MCU들이 이제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샘 시리즈의 32비트 MCU들을 지원하는 버전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하모니 V3가 되겠습니다. 하모니가 설치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메뉴에 툴 메뉴에 MP랩 하모니 프레임워크 다운로드라는 메뉴하고 MP랩 하모니 컨피규레이터라고 하는 메뉴가 생겨요. 메뉴를 통해서 이제 MHC에 접근하게 되고 그 MHC를 통해서 이제 하모니로 코드가 만들어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실습을 진행하신다면 MP랩 하모니가 설치되어 있으셔야 해요. 지금 가지고 계신 환경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MP랩 하모니 커뮤니케이터 MHC의 그 UI들이에요. 보시면은 상단에 보이는 거는 기존에 있던 MP랩 XID의 UI하고 똑같죠. 그리고 그 추가로 이런 창들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MP랩 XID의 창에 MP랩 하모니가 끼어든 형태예요. 이걸 네이티브 넷빔 모드라고 합니다. MHC의 창들, 액티브 컴포넌트라든가 하는 이런 창들이 추가되는 모드가 네이티브 넷빔 모드고요. 그 이외에 별도로 창이 열려서 MP랩 XID하고 상관없이 별도의 창이 열려서 이렇게 생성되는 그런 모드도 있습니다. 스탠드얼론 모드라고 불러요. 이런 두 가지의 옵션은 사용자가 옵션을 수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내용은 대부분 이제 스탠드얼론 모드의 이미지들을 캡처하기는 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네이티브 넷빔 모드에서 캡처한 것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실 건가 하는 거는 사용자의 취향 문제니까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HC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창들이라면 밑에 보시는 이제 Available Component라고 하는 창에서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옮겨놓게 되면 그게 이제 액티브 컴포넌트 쪽에 추가가 되고요.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 그래프 쪽에도 추가가 되겠죠. 그렇게 추가한 액티브 컴포넌트들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SST26이라고 하는 플래시 메모리인데요. 얘가 이제 SQI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특정 디바이스의 SQI 페리페라를 컴포넌트를 추가하게 되고 그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 이 플래시 메모리를 USPI라고 하는 페리페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세세한 설정들은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클릭을 하면 우측에 있는 컨피규레이션 옵션이라고 하는 창에 트리 형태로 표시가 돼요. 이쪽에서 이제 자세한 설정을 하실 수 있도록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컴포넌트를 다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설정이 다 끝나셨다라고 하면 상단에 있는 제너레이션 코드 이걸 클릭하시면 필요한 코드들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거는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지진 않겠죠.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이니셜 코드, 전체적인 구조만 잡아주는 코드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이후에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은 그 기존에 있던 MP랩 XID 환경에서 사용자가 직접 코딩을 하셔야겠죠. 말씀드린 대로 Available Component라고 하는 창에서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들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available 컴포넌트에서 추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보드 서포트 패키지 BSP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죠. 드라이버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외부에서 시리얼 플래시를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 시리얼 플래시를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가 필요하겠죠. 그 드라이버들을 여기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한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얘는 시스템 서비스는 요 엠피랩 하모니가 어떤 리소스들, 이 디바이스의 리소스들을 중복된 리소스 없이 공통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타이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페리페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공통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그 모듈에서 그거를 각각 제어하면 거의 비슷한 유사한 코드가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각각의 따로 돌게 되는 리소스들이 나중에 가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군데서 관리해서 코드의 낭비도 줄이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날 확률도 줄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ISQLC BB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예시로 이제 추가되고 될 수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 BB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BB는 이제 비트뱅잉의 약자고요. 이건 그 I2C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이크로칩의 픽3이 MCU 중에서 MZ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큰 문제점이 생겼었어요. EC 시리즈에 ISQLC가 동작을 안 하는 버그가 발생해서 부랴부랴 소프트웨어 형태로 라이브러리를 제공했습니다. 계속 남아서 전달되어 오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페리페럴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페리페럴 라이브러리들의 항목은 프로젝트 선택된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페리페럴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리스트가 추가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외부의 서드파티 툴이라든가 SDIO 같은 툴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는 사용자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컴포넌트를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설정해서 코드를 제너레이션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코드들이 만들어지고 구조를 가지느냐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예시 중에는 exception 핸들러들이 구현되어 있는 exception.c가 있고요. 시스템의 전체적인 초기화 그리고 페리페럴 라이브러리들의 초기화가 들어가 있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페리페럴의 실질적인 초기화는 각각의 페리페럴 라이브러리를 구성하고 있는 소스 코드가 별도로 각각 있으니까 거기서 하겠지만, 페리페럴 라이브러리의 초기화를 전체적인 함수 하나에서 호출하고 있는 그 함수가 시스템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니셜라이제이션.c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을 포함하고 있는 interrupt.c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UI를 통해서 MHC를 통해서 설정한 코드들이 구현되어서 저장되는 페리페럴 라이브러리 로직들이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스타터 코드도 여기서 직접 사용자가 볼 수 있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타터 코드를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들이 좀 필요했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사용자가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파일을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더 파일 중에서 이제 definition.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 보이고요. 이거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방식이죠. 그리고 디바이스 패밀리 팩 DFP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MSIS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DFP하고 CMSIS라고 하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프로젝트에서 추가가 되는데, 엠피랩 하모니를 사용하시면 DFP는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 패밀리 팩이에요. 그래서 특정 디바이스를 내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한다라고 할 때 그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스펙들의 정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레지스터의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CMSIS라고 하는 거는
암 쪽, 아시겠지만 아트멜에서 사용하는 샘 시리즈는 암 베이스로 되어 있는 MCU죠. 암 베이스, 그 중에서도 코어텍스 M 시리즈의 MCU인데, 코어텍스 M을 사용하는 벤더들은 모두 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코어텍스 M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스탠다드라고 해서 코어 쪽하고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100% 만들 수는 없고 암 쪽이랑 협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코드가 되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MHC라고 하는 거를 찾아볼 때 물론 이렇게 창으로 바로 뜨는 것도 있지만요. 보시는 것처럼 툴즈라는 메뉴를 통해서 불러오게 되는 UI도 있어요. 클럭 컨피규레이션, DMA 컨피규레이션, MPU 컨피규레이션, MVIC 컨피규레이션, 핀 컨피규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활용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전에 보셨던 것들도 활용도가 높긴 하지만 이것들도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클럭 컨피규레이션입니다. 클럭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우선 SAMD21의 클럭 구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서요. SAMD21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실습을 SAMD21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AMD21의 클럭 구조를 살펴보시면 크게 시스템 컨트롤, 그다음에 G클럭은 이제 또 다시 두 분으로 나눠서 G클럭 제너레이터하고 G클럭 멀티플렉서하고 나눠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파워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넘어가고 그다음에 페리페럴 쪽으로 공급이 되는 클럭이 공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 컨트롤은 이 디바이스가 사용할 수 있는 내부 혹은 외부의 클럭 소스들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네이블 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요 SAMD21이라고 하는 이 MCU가 가지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클럭 소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가지 정도가 있네요. 이 중에서 X가 붙은 거는 외부에서 가질 수 있는, 그래서 XOSC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 크리스탈 같은 거 달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인터널로 만들어지는 건데 OSC ULP 32K라고 하는 거는 울트라 로 파워 32K 클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거 하나 써볼 거고요. 또 눈여겨볼 게 DFLL 48M, 이게 48메가짜리인데요. 디지털 프리퀀시 루프라든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48메가짜리 출력을 내주는 파트 부분입니다. 얘는 G클럭 멀티플렉서에서 괴환해서 비교가 되게 되고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어쨌든 괴환해서 서로 비교가 되고 그렇게 되고요. 얘는 고정이에요. GCLK는 항상 DFL 8메가 레퍼런스를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GCLK 파트를 보시면 GCLK 제너레이터들이 있죠. 이게 0번부터 시작해서 쭉 있게 되는데 이것들은 시스템 컨트롤에서 이제 만들어주는 내부 혹은 외부 클럭 소스들을 분주해 주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 매니저나 페리페럴 쪽 인풋되는 클럭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페리페럴 채널 GCLK 멀티플렉서들은요. GCLK 제너레이터에서 하나의 제너릭 클럭을 선택해서 해당하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페리페럴의 클럭을 제공해 주기를 하고요. PM 파워 매니저는 시스템의 동기 클럭들, CPU 클럭, APB, AHB의 클럭을 생성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비춰서 이 부분을 MHC가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메뉴에서 클럭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클럭 이지뷰라고 하는 창이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 지금 꽤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지금 약간 붉은색으로 박스 쳐진 이 부분이 클럭 소스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럭 소스를 제어하는 부분이 시스템 컨트롤이죠. CIS CTRL 그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GCLK 0번부터 나머지 것들이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GCLK 멀티플렉서의 부분이 이 부분이 되고요. 주파수를 내가 원하는 주파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주파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파수를 이제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야 되는데 계산이 복잡하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서도 살펴보고 사용자가 설정하기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오토 캘큘레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주파수만 선택해 놓고 버튼 클릭 한번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주파수를 만들어내도록 여러 가지 옵션들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 좀 더 자세한 어드밴스한 세팅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저기에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아이콘들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죠.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보시면 그 해당 모듈에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을 UI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창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내가 사용하는 페리페럴에다가 어떤 클럭을 제공할 거냐를 결정해주는 페리페럴 클럭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창이 생겨서 사용자가 원하는 지금 화면에서는 ADC가 보이네요. ADC를 GCLK0하고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쉽게 사용자에게 클럭과 페리페럴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AT-SAMD21, 통칭해서 SAMD21이라고 하죠. AT-SAMD21 J18A라고 하는 MCU의 클럭 구조에 따른 클럭 컨피그레이터 창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다른 디바이스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PIC32MZ 2048 EFH 144를 사용했다고 하면 클럭 구조가 당연히 다르니까 클럭 컨피그레이터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단 이 클럭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페리페럴들도 이제 MCU에 따라서 구조가 다를 거니까 다른 구조에 따라서 사용자에 제공되는 UI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핀 컨피그레이션입니다. 핀 컨피그레이션 창을 보시기 전에 디자인 하실 때 핀에 대한 할당을 하시는 게 아주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좀 귀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핀들이 한 가지 기능만 가지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면 어떻게 동작하고 다른 기능을 사용하면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먼저 있으셔야 되고 어떤 페리페럴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핀들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드웨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패턴이 복잡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패턴을 단순하게 디자인하고 싶으실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핀에 대한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게 MHC에서는 핀 컨피그레이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뉴에서 핀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탭이 3개 보이시죠? 핀 다이어그램, 핀 테이블, 핀 세팅 이렇게 3가지 탭이 있어요. 그 중에서 먼저 핀 테이블을 보시자면 핀과 페리페럴들의 리스트를 격자 형태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는 핀들을 리스트하고 있고요. 세로 방향으로는 페리페럴들을 리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핀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사용할 수 없는 거는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UART 제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핀이 지금 66번 핀, PA 10번 핀, 10번 핀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화면을 잘라서 그런데 쭉 늘려보면 이 뒤쪽에는 다른 핀 혹은 이 앞쪽에는 다른 핀들이 할당할 수 있는 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용자가 고르게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핀을 선택하면 선택한 핀은 이렇게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색칠이 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핀, 사용할 수 없는 핀, 이미 사용한 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 기능이죠. 이 핀 테이블이라고 하는 창은 주변 장치에 따라서 핀을 따로 보는 기능이 있어요. Isolate by Peripheral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페리페럴에 사용할 수 있는 핀들만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Isolate 핀 네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특정 핀이 어느 페리페럴을 사용할 수 있느냐만 따로 떼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유동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핀 다이어그램이에요. 핀 다이어그램은 조금 전에 보셨던 핀 테이블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보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핀 테이블하고 연동이 돼서 내가 선택한 핀은 이렇게 연두색,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핀들은 파란색, 사용할 수 없는 핀들은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주죠. 그리고 이게 그 실제 디바이스의 형태하고 똑같이 보여져요.
사용자가 좌측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 옵션을 바꾸면 바뀐 패키지에 따라 요 그림도 바뀝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볼 수 있으면 PCB 디자인 하실 때 비슷한 페리페를 한쪽으로 모으시면 PCB의 패턴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핀 다이어그램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핀 세팅이에요. 핀 세팅은 앞서 보셨던 것들보다 좀 더 자세한 설정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데요. 핀 기능의 할당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IO의 방향이라든가 풀업, 풀다운 이런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할 거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커스텀한 이름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 사용자의 이름을 넣으면 나중에 만들어질 코드에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핀 컨피규레이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핀 다이어그램, 핀 테이블, 핀 세팅 이 세 가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MVIC. MVIC는 이제 인터럽트 컨트롤이에요. 미드 벡터 인터럽트 컨트롤의 약자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우선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럽트 우선순위는 네 가지가 설정이 가능해요. 0번부터 3번까지. 0번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요. 3번이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우선순위고요. 그래서 리셋이라든가 NMI, 하드폴트 익셉션 같은 것들은 고정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이거는 시스템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벡터 넘버를 보시면 벡터 넘버가 0부터 쭉 있는데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시스템 익셉션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페리페럴 인터럽트에 대한 벡터 넘버입니다. 인터럽트 핸들러가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바꿔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FreeRTOS 같은 걸 사용한다 그러면 그때는 인터럽트 벡터를 좀 RTOS 라이브러리에서 정해진 이름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